정부가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26조 원을 지원합니다. 미국 GM사가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이상 감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회사 측과 일부 소액주주들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발 훈풍과 또 금리 인하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구경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3포인트 오른 1979.4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인해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옵션 만기일을 맞았지만 프로그램이 순매수를 기록한 것도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3,31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349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이 1,88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4,551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3% 이상 떨어졌고 의약품이 1%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업이 3.35% 상승했고 증권, 금융, 전기전자, 화학 등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이 떨어졌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은 상승했습니다. 또 사망기업이 전날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날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대한해운은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 3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지만 매각 우려로 인해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로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조선, 철강, 화학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낙폭이 과대했던 대우조선해양이 5.38% 상승했고 현대중공업이 4.90%, 삼성중공업이 3.27%, 현대제철과 LG화학도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그동안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졌던 소재와 산업재 업종 등 경기민감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리스크와 엔저 문제가 어느 정도 희석된 데 더해 금리 인하 조치가 내려지면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소재 산업재들의 저가 매수가 몰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단기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글로벌 실물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추세적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시장의 공급 과잉 문제가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와 산업재도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는 시장의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준 것이지 실적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유동성 장세 후 실적 장세로 가야 이들 업종들이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잘 나가던 화장품주가 올해 들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증권사들이 화장품 업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만드는 에이블 CNC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7.28% 떨어진 49,7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데 이어 이틀째 급락세입니다. 이 같은 폭락세는 전날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 떨어진 6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은 상반기 내 예상보다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목표 주가를 10만 2천 원에서 9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부진한 실적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8만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도 올 들어 부진합니다. 올해 초 121만 원이었던 주가는 이날 91만 9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이날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등 다른 화장품주들도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과 치열해진 경쟁 환경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야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26조 원을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을 확정하고 1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이번 대책은 금융과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융자 5조 2천억 원과
투자 2조 4천억 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하고 보증 지원도 18조 원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제 지원은 개인 벤처 투자자의 소득 공제 비율을 현행 투자금의 30%에서 10 내지 20%포인트 높이고 소득 공제 한도도 현재 소득의 40%에서 10포인트가량 올리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또 기업이 성장하면 M&A로 덩치를 키우고 코스닥의 상장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미국 GM사의 댄 에커슨 회장이 엔저 현상과 통상 임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커슨 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8일 미 상공회의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한 오찬에서 엔저 현상과 통상 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8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커슨 회장의 이 같은 말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공감하면서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인 만큼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GM은 당초 지난 2월 80억 달러 규모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으나 북한발 안보 위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에커슨 회장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원고 엔저 현상과 유럽 시장 위축 영향으로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26만 1,500대로 지난해 4월에 비해 5.6%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월별 자동차 수출은 지난 1월 28만 8,3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한 이후 2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완성차 업체별로 보면 현대는 9만 5천 대를 수출해 전년 동월과 비교해 16% 감소했으며 이는 주말 특근을 하지 않아 공급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아는 프라이드와 K3 등 중소형 차량이 해외 시장에서 주력 차종으로 인기를 끌면서 판매 대수 10만 3,500대를 기록해 5.3% 증가했습니다. 한국GM은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 경기 침체 영향으로 3.2% 감소했고 르노 삼성은 SM3의 닛산 OEM 수출 물량 종료 등으로 27%나 감소했습니다. 쌍용은 코란도시의 러시아 판매 물량 증대와 중남미 지역 호조세로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회사 측과 일부 소액주주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셀트리온 주식 매매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겼으며 금감원이 공매도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가능성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년에 걸쳐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왔다는 셀트리온의 주장에 따라 공매도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가 없는지 파악 중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시세 조정에 나선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무상증자 하루 전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낸 것을 두고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 회장과 금전 거래가 있는 일부 소액주주가 주식 매입에 동원될 가능성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채무가 대부분 2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30일에 가접수한 채무조정 신청 9만 4천 건 중 총 채무액이 5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27.4%였으며 2천만 원 미만 채무자만 73.4%에 달했습니다. 행복기금 신청자는 남성이 전체의 66.6%를 차지했고 연령은 40대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30%였습니다. 거주지는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만 40%에 육박했고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자의 연소득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이 47.5%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당초 고소득 고액 채무자가 몰리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컸으나 소액 저소득 채무자가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1% 상승해 작년 말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12%, 작년 말과 비교하면 2.24% 올랐습니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값이 올랐고 광진구와 도봉구, 용산구 등은 떨어졌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전셋가는 37주 연속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0.09% 상승했으며 지방은 0.15%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깜짝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금통위가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내린 연 2.5%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7월 만의 금리 인하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내린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동결 입장을 고수해왔고요. 특히 김 총재가 며칠 전 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강한 금리 동결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융통화위원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금리 인하의 표를 던지면서 깜짝 금리 인하가 이뤄졌습니다. 네, 그동안 금리 인하 압박에도 꿋꿋이 버텨왔던 금통위가 이렇게 금리를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국채를 매입하는 등 돈풀기에 나서고 있어서 우리만 팔짱 끼고 볼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총생산 성장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최대한 풀고 17조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더 이상 금리 동결을 고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금리 인하에 힘을 보탰습니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양적 완화 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로 상징되는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 현상의 심화도 더 이상 한원이 버티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4년 8개월 만에 100엔당 1,100원대를 하향 돌파했는데요. 원고, 엔저 현상이 강화되면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역시 금리 인하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금융시장에는 화색이 돌고 있지만 그동안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김중수 한흥 총재 리더십에 금이 갈 거란 소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한은은 그래도 가계부채 우려 등을 내세우면서 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왔습니다. 특히 김 총재 부인은 금리 동결을 지지하면서 지난달까지도 동결을 주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등을 떼밀려서 뒤늦게 금리를 인하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특히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김 총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총재의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오늘의 결정으로 금융시장은 앞으로 한국은행 총재의 입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발언에 더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당장 나타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 코스피 지수가 1980선을 육박했고 원달러, 원엔 환율 모두 상승세로 돌았습니다. 원화의 강세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경기 매물을 대규모로 내놨습니다. 앞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과 예금금리도 줄줄이 내려갈 전망인데요. 신규 대출자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3일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는 순차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화하면 가뜩이나 낮은 가계 저축률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이자로 생활하는 노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 직원의 폭언과 밀어내기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남양유업 김웅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물을 일으킨 일련의 사태에 대해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잘못된 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5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대리점의 영업 지원을 확대하며 대리점 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에 대한 경찰 고소를 취하하고 파해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백화점 계약서에 갑을 문구가 사라집니다. 현대백화점은 전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갑 대신 백화점으로 을 대신 협력사로 바꿔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갑과 을은 통상 거래 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를 지칭하지만 실제로 지위가 우월하거나 열등함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현대백화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매너 교육도 실시합니다. 임직원이 갑과 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매월 온오프라인에서 올바른 비즈니스 예절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NHN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1,91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6,735억 원, 당기순이익은 1,569억 원으로 각각 17.6%, 15.6% 증가했습니다. 매출 중에서 검색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였으며 게임, 기타, 디스플레이 광고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검색 광고 매출이 광고주 증가와 모바일 부문의 성장 등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기타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한 결과라고 NHN 측은 설명했습니다. (5월 9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